자, 그러면 호르몬 학습지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정상인이 운동을 할 때 호르몬 X와 Y의 혈중 농도를 나타낸 것이고, 얘네들은 인슐린이랑 글루카곤 중 하나래요. 그럼 우리는 먼저 인슐린이랑 글루카곤의 특성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들은 혈당량을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내분비샘이 어디였죠? 그쵸, 얘네들은 이자에서 분비가 됩니다. 이자에 있는 랑게르한스 섬에서 알파세포, 베타세포에서 분비가 되고요. 알파세포에서 나오는 애가 누구? 그쵸, 글루카곤입니다. 그리고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애가 인슐린이라고 했죠. 자, 얘네들은 표적기관이 어딥니까? 표적기관이 간이죠. 간에 있는 세포들에게 작용을 합니다. 자, 간 속에서 어떠한 반응을 매게 합니까? 그쵸, 포도당과 글리코젠 사이에 전환을 매개를 하죠. 자,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는 건 누구? 그쵸, 얘는 인슐린이 저분자인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해서 간 속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애가 글루카곤이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끌어와서 간에서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저장을 하는 인슐린은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까? 그쵸, 인슐린은 피 속에 있는 포도당량인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내겠죠? 자, 그리고 반대로 글루카곤은 간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요. 그럼 그 포도당들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혈당량이 어떻게 될까요? 혈당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다. 그럼 요거를 어떤 작용이라 했습니까? 그쵸, 얘네들은 기항작용을 하는 호르몬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슐린과 글루카곤에 대한 정보를 기억한 다음에 요 그래프를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운동 시작 후의 시간을 재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운동 시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근데 하나의 호르몬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감소를 하고 하나의 호르몬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증가를 하고 있네요. 요거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면 됩니다. 자, 운동을 하게 돼요. 운동을 하게 되면은 뭐가 필요해요? 그쵸, 근육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ATP가 많이 필요하니까 얘네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세포호흡이 많이 일어나겠죠. 자, 그럼 세포호흡의 재료가 뭡니까? 그쵸, 여러가지 영양분들, 그 중에 포도당도 있겠죠. 그래서 포도당의 사용량이 많아져요. 그럼 포도당의 양은 우리 몸속에서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피 속에 녹아있는 포도당도 끌어서 쓰기 때문에 혈당량 자체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자, 혈당량이 감소를 했어요.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까? 혈당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글루카곤의 분비는 증가해야 되고, 반면에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는 감소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가지고 그래프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자,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운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때 감소를 하는 호르몬인 X가 뭐라는 거예요? 그쵸, 얘가 인슐린이겠죠? 그리고 운동을 할수록 늘어나는 호르몬 Y가 글루카곤이구나 라고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 X는 인슐린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글루카곤은 글리코젠의 합성을 촉진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봤더니 글루카곤은 어떤 역할을 해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합성이 아니라 분해를 촉진합니다. 틀렸고, 디귿,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기량작용을 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자, 그리고 다음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사람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ABC에서 특징 기억, 니은, 디귿의 유무를 나는 기억, 니은,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BC는 인슐린, 글루카곤, 에피네프린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특징들 여기 이렇게 나타내줬어요. 자,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옵니다. 특정 단원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단원에 걸쳐서 이러한 유형 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 유형은 풀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자기만의 방법을 익히는 게 좋아요. 이거는 조금 머리 써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많이 풀어본 결과 가장 빠르고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근데 이건 선생님 기준이고 각자 더 쉽게 풀 수 있고 나한테 맞는 풀이법이 있다. 그러면은 그대로 그냥 풀면 됩니다. 자, 먼저 이러한 게 나와요. 그러면은 첫 번째 특징을 먼저 봅니다. 특징을 반드시 먼저 봐야 돼요. ABC의 특징들을 나타낸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이 특징들 옆에 해당하는 애들을 적으면 되는 거예요. 적어봅시다. 자, 부신에서 분비되는 거 뭡니까? 부신에서 분비되는 거 인슐린,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중에서 에피네프린밖에 없죠? 얘는 부신 속질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혈당량을 증가시킨다. 자, 얘는 에피네프린도 혈당량을 증가시키고 글루카곤이 혈당량을 증가시켰죠.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그 다음 순환계를 통해 표적기관으로 운반된다. 자, 요건 무슨 말이에요?
순환계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표적기관 자기 타겟으로 가느냐 호르몬이냐라고 물어본 거죠. 자, 에피네프린, 글루카곤, 인슐린 전부 다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 특징은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되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특징 먼저 찾아서 적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뭔가 공통점이 나와요. 자, 지금 첫 번째 특징은 해당하는 호르몬이 에피네프린 하나예요. 그쵸? 자, 근데 밑에 있는 애들은 2개, 3개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 요 표를 보세요. 지금 특징이 기역, 니은, 디귿 얘네들이죠? 근데 지금 봤더니 기역이랑 디귿은 O가 2개씩으로 해당되는 호르몬이 2개 이상씩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부신에서 분비된다. 얘는 기역과 니은이 절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요 니은 얘가 부신에서 분비된다. 얘로 매칭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호르몬 B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거고 C만 여기 해당되겠죠? 그 말은 C가 뭐다? 에피네프린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에피네프린은 지금 보면은 세 가지 특징을 다 걸치고 있죠.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세 가지 특징을 다 걸치고 있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에 다 오니까 요 물음표도 O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연달아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특징 디귿이 셋 다 O죠. 그러면은 호르몬 3개를 다 포함하고 있는 얘가 디귿이 되겠네요. 그쵸? 그럼 남은 혈당량을 증가시킨다. 얘가 기역에 해당을 하게 될 거고 얘는 호르몬 2개만 포함하고 있으니까 A는 X가 되겠죠. 그럼 A랑 B가 뭔지 찾아볼 수 있겠죠. 특징이 다 나와 있으니까 A는 디귿에만 O입니다. 디귿에만 들어가 있는 거는 인슐린이네요. 그래서 A는 인슐린, B가 글루카곤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역. 기역은 혈당량을 증가시킨다이다. 맞죠? 그 다음 니은, B는 글루카곤은 간에서 글리코젠 분해를 촉진한다. 자, 앞에서도 했지만 간에서 글루카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젠이라는 고분자를 포도당으로 바꿔서 얘가 이제 피 속에 들어가게 되면 혈당량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리코젠 분해를 촉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C는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특징 먼저 분석해야 돼요. 특징 옆에 나와 있는 얘네들 먼저 적고요. 뭐가 해당하는지 먼저 적고 얘네들의 개수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OX의 개수를 비교하면서 하나하나씩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거 첫 번째로 특징 옆에 얘네들을 먼저 찾고 분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별거 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들 잘 풀려면은 본인이 많이 연습해보는 게 중요해요.